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에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농사를 선택을 하셨으면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여러 사람들한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문의드리는 거를 보게 되면, 특히 요즘은 기농, 기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농을 하시려면 농사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사전에 좀 많이 알면 좋을 텐데, 그런 공부도 안 하시고 갑자기 기농을 하셔가지고 농사를 지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에 한 분이 기농을 하셔가지고 밭을 한 5,000평을 얻으셔가지고 고구마를 심으시는데, 제가 좀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그분은 농사 지식 경험도 없으면서 좀 모르면은 좀 이렇게 아는 분한테 좀 물어보면 좀 더 가르쳐 주겠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 농사를 잘 한다고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제가 논이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지나가다 그분 일하시던 걸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이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과연 저분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분은 고구마를 심으면서 비닐을, 검정 비닐을 깔던지 아니면 검정 비닐에 가운데 하얀 줄이 있는 비닐을 깔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5,000평에 비닐 멀칭을 하는데 하얀 비닐을 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하얀 비닐을 멀칭했을 때 그 풀 나는 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못하고 벌써 처음 농사 지면서 하얀 비닐로다가 멀칭하는 걸 봐서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 비닐 멀칭 하얀 걸로 하고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뭐 그냥 풀이 속에서 그 수분을 빨아먹고 풀이 자라게 되니까 비닐한 하얀 비닐을 전부 속에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매일 오셔가지고 밭에 가서 그 풀을 뽑고 그랬는데, 도저히 풀이 감당이 못 돼가지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고구마밭이 아니라 풀밭이 된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사전에 농사 경험이 많은 분한테 좀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을 텐데, 그분이 실패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저를 늦게 낳는 바람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농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산에 가서 따비도 떠본 경험이 있고, 또 그 당시 농사에 대한 걸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금은 고추도 모를 1월 달에 씨앗을 파종해서 한 석 달 동안 길러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비닐 멀칭을 하고 고추 노를 심게 되는데요. 거의 첫 꽃이 피거나 첫 꽃이 피기 전에 이 고추물을 정식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거를 보게 되면 밭에다 소로다가 고를 따고서 퇴비를 그 속에다 넣고 이 고추 씨를 3월 달에 뿌려서 그게 발화가 되면서 며칠씩, 그 고추가 노지에서 3월 달에 심게 되면 발화되는 데만 해도 한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매일 매주면서 솎아주고, 또 어느 정도 한 뼘쯤 컸을 때는 또 괭이로다가 그 두둑을 돋아주면서 그 고추 키우는 거를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님께서 하는 걸 보았는데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 되다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그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제가 그 당시부터
그 농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것도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그 농사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농사를 잘 지으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농사는 그의 작물이 비싼 작물이 있고 싼 작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 비싸게 되면 그 비싼 작물은 그 이듬해는 꼭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무슨 예를 들어서 고추 시세가 올해 좋았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올해 고추 시세가 좋았으니까 내년에도 고추 시세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이듬해는 많이 심어서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농작물은 이 장기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게 되면은 꼭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낀 걸로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는 그의 제일 싼 작물을 선택하셔야 가격 보장도 되고 돈을 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쌌느냐, 2년 쌌느냐, 3년 쌌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좌우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한 5년 전에 그 대파 시세가 엄청 그 비싼 적이 있었는데요. 대파 한 뿌리에 500원이 간다 할 정도로 비쌌는데요. 그때 한 분이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에 파가 3년 동안 파가 쌌었는데 이 사장님 생각이 올해 대파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모든 농작물은 1년 쌌느냐, 2년 쌌느냐, 3년 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대파가 3년 연속 쌌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대파 심는 분들이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대파를 심으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화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생각도 3년 동안 대파를 심었는데 너무 재미를 못 봐서 저도 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1년 싼 거보다 1년 쌌을 때는 10명이 농사 지을 때 3명이 떨어져 나가고 2년이 싸게 되면 6명이 떨어져 나가고 3년이 싸면은 거의 과반수 이상이 농작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는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도 제 말을 듣고 대파를 심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장님께서 대파모를 길러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승낙을 하고 그분한테 3,500판을 길러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봄에 그 대파모를 잘 파종을 해서 이제 그분한테 2차를 강원도로다 올렸는데요. 그분이 그 대파를 심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200구짜리에 5개, 6개씩 대파를 넣어서 길러주었는데 거기는 그 대파 심는 방법도 각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이제 천안지방 같은 경우는 대파를 비닐 멀칭을 이제 많이 하고 심는데 그쪽에서는 비닐 멀칭을 하지를 않고 그냥 트랙터로다 노타리를 친 다음에 관리기가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거리로다가 한 7, 80cm 정도 그 정도 고를 따고서 대파를 이제 심으시는데 한 뼘씩 떼어가지고 5, 6개짜리를 심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김매기 할 때는 그 관리기로다가 풀이 한 5cm 정도나 10cm 이내로 자랐을 때 관리기로다 노타리를 치면은 약간씩 돋아지면서 풀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파를 16,000평을 심어가지고 평당 24,000원씩 남긴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됐거나
사장님 의견도 맞았고 저 의견도 맞아가지고 대파 농사를 져서 돈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한번 그 강원도에 놀러 오라고 한 얘기까지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농작물을 선택하실 때는 그 외에 제일 싼 작물을 꼭 선택하셔서 농사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 파농사가 비쌌다 그러면은 그냥 그 이듬해는 그냥 팥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팥씨가 동이 나는데요. 그게 100명이 오른쪽으로 갈 때 나 하나라도 왼쪽으로 돌아서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심기 싫어도 그때 농작물을 선택하셔서 심으시는 것이 돈 버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제가 육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농사에는 이제 많은 면적을 하지 않고 이제 조금씩만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의 고추 시세가 괜찮을 것 같아서 논 네마지기 827평을 논두랑을 삽으로다가 따서 없애고 거기다가 그 고추를 심었는데요. 그 당시 고추 이름은 적토마라는 고추 품종인데 고추가 지금 그 고추가 큰 대형 대가족 마냥 그 적토마가 고추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 뼘씩 갈 정도로 고추가 좋았는데요. 그의 그 논에다가 그 적토마 고추를 심어가지고 이게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그 농작물이 고추 시세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 봐서는 한 관에 한 5,000원에서 5,500원까지 받았는데요. 그 당시 따지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도 고추가 싼 해는 작년 그렇기만 해도 뭐 한 7, 8,000원 밖에 안 갔는데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거나 생각해 보면 한 35년 전에 5,000원에서 5,500원 받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 농작물이 좀 숙련이 들었거나 아니면 기온이 뭐 고온이거나 이렇게 좀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거나 했을 때 농작물이 흉년이 들게 되면은 그 가격이 상상외로 비싼데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농사를 지실 때는 가능하면 꼭 농사 일지를 꼭 쓰시면서 몇 가지 작물이라도 올해는 어떤 작물이 비쌌고 또 어떤 작물이 쌌고 또 어떤 작물이 지금 몇 년째 가격이 낮아서 농민들이 그 농사에 지시면서 그 손해를 많이 본 작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좀 가격이 비싼 작물을 선택하시지 말고 가격이 제일 싼 작물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심기 싫어도 꼭 심으시면은 틀림없이 농작물이 비싸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사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폭락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적정 가격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꼭 지실 때는 남이 뭐 재미 봤다 그래서 그러는 작물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1년, 2년, 3년 계속 농사를 지어도 가격이 싸가지고 남들이 회피하고 심지 않는 작물을 선택하시게 되면 농사는 반드시 저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저를 아는 분의 지금 수박 농사를 지시는 분도 지금 있고 또는 뭐 대파를 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배추를 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물론 약간의 지역에 따라서도 좀 차이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 야산 같은데 밭을 읽으셔가지고 뭐 5,000평이라든가 10,000평 있으신 분들은 농사를 쉽게 지시려면은 뭐 맷도로박을 심어서 출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년 전에 또 제가 맷도로박을 많이 심었었는데요. 이 맷도로박은 제가 심어보면은 거름이 많이 필요하는 작물도 아니고 거름은 적당히 조금만 있으면은 맷도로박은 잘 됩니다.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넝쿨이 너무 잘 자랄 정도로 그렇게 잘 크는 작물인데요. 맷도로박 같은 경우는 한 평에 한 포기만 심게 되면
그 모종값도 많이 안 들고,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1000포기만 심으면 되고, 뭐 10,000평이래야 10,000포기만 심으면 되는데, 그 모종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비닐 멀칭은 뭐 1m짜리 하나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 멀칭을 다 해도 되고, 그 상관이 없는데요. 비닐 멀칭만 하고 호박만 심어 놓게 되면은 약도 별로 줄 필요도 없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게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먼저 익은 맷돌 호박만 따셔서 그때 비쌀 때 출하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에 10월 중하순경에 차를 들이대면서 모조리 따서 싣고 서울에 가서 가락동에 가셔가지고 가락동 농협공판장에만 내려놓게 되면 1등급서부터 한 5, 6등급까지 선별을 해서 내려놓은 다음에 경매를 해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야산 그 밭 같은 것이 몇천 평 있으신 분들은 농사 짓기가 어려우시고 그러면은 아마 저는 맷돌 호박 심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다가 수입이 괜찮다고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박 농사를 잘 지시는 분이 계신데요. 요번에 제가 그분도 만났었는데, 그분은 수박을 노지에다만 심으시는 분인데, 이제 남부지방에서 하우스에서 이제 수박 농사를 이제 지으셔가지고, 이제 그게 끝날 무렵이면은 여기 중부지방에서 수박을 노지에 심게 되면은 무슨 이게 야산이라든가 아니면 밭이 큰 평수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대수가 잘 되고 그런 밭에서는 수박을 심게 되면은 그 노지 수박이 상상외로 가격이 높습니다. 물론 농사를 잘못 져가지고 뭐 수박이 뭐 한 5kg, 6kg 정도만 나가게 된다면은 큰 상품성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수박 그 농사 짓는 방법을 알고서 수박 농사를 짓게 되면은 저는 수박 농사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박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다수확할 수 있는 수박 농사가 아니고 그냥 텃밭이나 아니면 농사 지으시면서 몇 포기만 심으셔가지고 그냥 따서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언제 제가 이제 시간이 닿는다면 한번 수박 다수확할 수 있는 그 비법을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수박 농사는 한 평에 3폭 내기 4폭을 심게 되면은 2줄 거리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3줄 거리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수박을 정식을 하고 순만 그 16절까지나 18절까지만 젖순만 따주게 되면 그 이후로는 별로 할 일도 없이 보통 한 10kg 정도 되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믿으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분 말씀이 2만 한 2, 3천 원까지 도매 가격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이 엄청 그 비싼 가격인데요. 더군다나 올 같은 경우에는 날이 가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박 시세가 더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박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거름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품종 선택도 잘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모든 농작물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관수 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밭에 꼭 관정을 파서 물이 있어야만, 가물을 때 물을 대줘야만 농사를 다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올해 고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어제 제가 논에 가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분하고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이 아래 남부지방인데요. 보통 한 8,000포기에서 10,000포기씩 고추 심으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제 농사도 물론 잘 지으시지만은 이제 품종 선택을 일부 잘못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나방을 초기에 약을 제대로 잘 못 주어가지고
요즘 약을 줘도 그 담배 나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서 그 담배 나방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농사는 기본적인 거를 알고 농사를 짓게 되면 저는 농사같이 쉬운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작물이든지 많이 해보니 물론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요. 마음속에 어떤 예를 들어 수박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처음 그 밭에 걸음부터 크는 과정서부터 다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좌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셔가지고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많이 지식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한테 전화가 요즘 하루 몇 명씩 오는데요. 귀농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앞으로 뭐 2, 3년 있다가 귀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농사를 이제 경험이 1, 2년밖에 안 돼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영상을 많이 보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될까나 하나의 고추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고추가 시세가 한 15,000원에서 한 2만원까지 갔을 때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추가 면적이 적어서 시세가 비쌌던 것이 아니고, 비가 그 7월 달부터 8월 달 장마 기간이 길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고추는 비만 많이 오고 날씨만 덥게 되면은 약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소홀히 했을 때는 거의 100%다 탄저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이듬해 한 2년 동안에 날씨가 가물어서 탄저병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탄저병 방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두 번씩 따고서 전부 탄저병이 걸리는 바람에 작년에는 좀 시세가 괜찮았는데요. 제 생각도 아마 올해는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작년에 고추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면적이 저는 좀 많이 이제 늘을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올해 보니까 올해는 고추를 의외로 한 500폭 심던 분들이 조금씩 더 심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면적이 좀 늘은 걸로 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세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고추 시세를 물어보게 되면 한 18,000원서부터 2만원 선, 그리고 이제 햇빛에 잘 말린 거는 뭐 2만 2, 3천원까지 간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추 따신 분들을 제가 물어보게 되면.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병은 없어서 참 농사 지으시면서 참 올해는 그 탄저병 때문에 고생을 좀 덜 하시는데요. 그 원인은 비가 이제 안 오고 장마 기간이 짧고 비가 안 오고, 두 번째는 날씨가 고온이다 보니까 탄저병균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습하지를 않기 때문에 탄저병균이 포자가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저병이 올해는 걸리질 않았기 때문에 농사 지으시면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또 그와 반면에 뭐 산비탈이라든지 물을 못 대는 밭에서는 지금 뭐 고추가 막 타들어갈 정도로 가무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은 올 같은 해에 지하수 관정을 잘 뚫으셔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밭은 고추 탄저병도 없고, 또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뭐 담배나방이라든가 총채벌레 피해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또 이제 3번째 고추를 따왔는데요. 그 2그랑을 다 따는 동안에도 담배나방 한 마리 구경 못했습니다. 그리고 탄저병 균도 한 개도 걸린 걸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탄저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고추가 따지면 엄청 수확량이 많아서 쌀 것 같은데 왜 고추가 비싸냐. 초기에만 열었지 후기에 고추가 많이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물고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생산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온 지역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물기 때문에 지금 그 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고랑에 이제 물을 대주게 되는데요. 남은 기간에도 그 물 관리 잘 하시고, 또 비가 또 자주 오게 되면 또 고추 타는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탄저병 그 방제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농사를 지실 때 농사 지식을 꼭 평상시 많이 익히셔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선택할 때는 꼭 그에 제일 싼 작물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제일 비싼 작물은 가능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올마냥 작년에도 고추가 비쌌고 올해도 또 비싼 경우는 이제 날씨가 장마 기간이 짧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이제 고추 수확량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싼 건데요. 이제 요런 그 일기에 따라서도 이제 농사는 이제 물론 좌우가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거나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그 느낀 바는, 그래도 농사 예를 들어서 수박이다 그러면 수박 면적이 그에 적게 심어야 가격이 항상 비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을 선택하실 때는 그에 무척 싸가지고 농민들이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로 그 싼 작물을 선택을 하셔야 꼭 그의 재미를 보니까, 그런 거를 잊지 마시고 항상 농사 일지를 쓰시면서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대파가 몇 년이 싸고 고추가 몇 년이 비싸고 언제 싸고 비싸고를 꼭 메모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꼭 참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려면은 그 농사 일지를 꼭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작물이 그야 제일 비싸고 싸고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남들이 다 예를 들어서 고추가 비싸다고 고추 심을 때는 남들이 제일 싸서 안 심는 작물을 마음을 크게 잡수고 배짱이로다가 한번 농사를 지시게 되면은 꼭 제가 볼 때는 큰 재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 그 대파 그 심으신 분을 봐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뭐 배추도 심어가지고 그 굉장히 비싼 애는 그 장사꾼한테 그 배추밭을 넘기셔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꼭 선택하실 때는 싸서 심기 싫더라도 그 배짱이로다가 한번 그런 농작물을 선택해서 심으시게 되면 꼭 그 농사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 남이 100명이 오른쪽으로 갈 때 혼자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배짱으로다가 농사를 지시면은 저는 꼭 농사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농사 지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농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지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요. 앞으로라도 제가 시간 닿는 대로 좋은 농사에 꼭 필요한 좋은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벌써 오늘 구독자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짧은 시간이고, 또 사실 이 농사에 대한 이런 영상은 별로 인기도 없고 또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눌러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지금 8,000명이 넘었는데요. 제가 더 힘이 돼서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을 많이 찍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진짜 농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에도 더욱더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해서 좋은 영상을 보내드릴 걸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항상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